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에서 이 피동은 동작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피해를 입는다 할 때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해를 입는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피동의 반대말이 되는 것은 능동 표현인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행위를 당하는 건데, 능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피동문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요 파생적 피동이 있고요. 동사적 피동이 있습니다. 단어 뜻 기억나나요? 파생이라고 하는 건 갈라져 나오는 거죠. 어근에다가 뭘 붙여?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로 갈라져 나오는 피동입니다. 이때 피동사를 활용을 하는데, 피동사라고 하는 것은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의 의미를 가진 접사, 꼬리에 오니까, 뒤에 오니까 전미사가 됩니다. 전미사를 붙이는데, 전미사는 이히, 리, 기 네 가지가 있어요. 이히, 리, 기가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보였다. 기본형 보다죠. 보다를 행위를 당하는 것을,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다. 붙잡혔다. 기본형 붙잡다죠. 붙잡다인데 얘를 행위를 당하는 거로 만들면 붙잡히다. 네. 자, 그 다음에 들린 음악 소리가 음악 소리를 듣는다죠. 듣는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들린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다가 됐죠. 안다를 안는다. 자, 안다로 바꿉시다. 안다를 바꾸면 안기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있었나요? 네, 보이다 있었죠. 붙잡히다 있었네요. 듣다가 들리다가 있으니까 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안다, 안기다. 자, 요거는 다시 듣다, 다시 원형으로 바꿉시다. 네. 기본형 듣다가 어떻게 들리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히, 리기 요 네 가지 접사를 써서 피동사를 만듭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체언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체언은 명사,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명사가 나옵니다. 되다를 붙이거나 뭐뭐 하게 되는 거죠. 뭐뭐 하게 되다. 그 다음에 받다 또는 당하다 와 같은 전미사를 붙여요. 자, 여기 보세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가결이라는 명사에 되다를 붙이게 되니까 가결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요받다. 이런 의문들. 또는 당하다. 예, 무시당하다. 네, 무시당하다. 그게 어떤 해를 당하는 거죠.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건, 통사라고 하는 건 문장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동사에다, 원래 동사에다가 뭐뭐 아지다 또는 이 아는 환경에 따라서 어지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뭐하게 되다. 네, 뭐뭐하게 되다. 주로 피동도 의미가 잘 안 잡힐 때는 뭐뭐하게 되다라는 말로 바꿔서 그 말이 맞는지 통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자, 쓰다인데 쓰다에다가 어지다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써진다가 되는 거고, 자,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다에다가 뭐뭐하게 되다를 붙였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게 되다 이런 말도 해당이 되겠죠. 보게 되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지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선거 결과가 뭐 뒤집어지다 이런 거, 뒤집어지다 또는 풀어지다, 네, 이런 예문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피동 표현은 이렇게 이힐이기를 붙이거나 되다, 받다, 당하다를 붙이거나 또는 뭐뭐 아지다 또는 뭐뭐하게 되다를 붙여서 피동을 만드는데, 자, 피동문을 형성할 때 한번 보세요. 물었다를 피동으로 만들 때 어떻게 될까요? 물었다. 피동사로 여기 있는 피동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피동사 뭐? 예, 물었다가 물렸다가 되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인데 물렸다. 뭐가 물린 거지? 쥐가 물린 거죠. 누구한테? 고양이에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목적어는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고, 고양이가 있은 주어는 문무에게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라는 의미나 귀란다.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다른가요? 같죠. 내용은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네. 서술의 어떤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술의 초점, 즉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뭘 강조하느냐? 물었다. 이 문장에서는 뭐가 강조돼? 그렇지. 고양이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렸다라는 피동문에서는 뭐가 강조돼? 쥐가 물린 거죠. 그러니까 능동문에서는 주어가 강조되고 피동문에서도 주어가 강조가 되는데 그 대상이 서로 달라진다. 그럴 뿐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써볼까요? 능동문의 모는 주어는 피동문의 뭐가 됐어요? 부사어가 됐죠. 능동문의 목적어는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얘가 잠깐 손들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나 능동문과 피동문이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능동문은 있는데 피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피동문은 있는데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른쪽 예를 한번 봅시다. 가시가 손에 박혔다. 자, 박다의 능동사는 박다죠. 자, 이거를 피동사로 바꾸면 박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시가 손에 박혔다. 피동문인데 능동문으로 바꿔보세요. 손이 가시를 박았다. 이런 말 없죠. 이 능동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리가 음식 맛을 보았다. 보았다 능동문이죠. 자, 그러면 보였다로 바꾸게 될 텐데 피동문을 바꿨는데 음식 맛이 예리에게 보였다? 이상하죠? 이런 문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동문과 피동문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문장도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에 이중피동이 나왔습니다.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우리가 가끔 쓰는데 얘는 쓰는 순간 틀립니다. 쓰는 순간 오답이다. 자, 쓰는 순간 오답. 그래서 왜?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기 때문에 쓰는 순간 오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영화 빈자리 있어요? 영화를 예매하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직원이 얘기합니다. 예약되어진 자리가 많긴 한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피동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여기에요. 예약되어진.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볼까요? 예약되어진인데 얘를 분석하면 일단 예약이란 단어가 있고요. 뭐뭐 되다가 있네요. 그죠? 되다. 그 다음에 어지다. 어진. 그죠? 어지다 있고요. 다. 그 다음에 뒤에 자리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뭐 관형사형, 어미 형태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져. 그러면 요거 어디? 되다도 아까 피동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고 어지다도 피동을 만드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이중피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중피동. 자, 이중피동은 뭐라고? 쓰는 순간 오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빼야 되겠죠? 어떻게 고칠까요?
예약된 자리가 많긴 한데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중피동으로 어떤 예문들이 있는가 보면, 자, 보다가 있는데 피동을 만들면 보이다죠. 그런데 이중피동으로 만들면 보여지다, 이런 경우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쓰다가 있는데 피동으로 만들면 네, 쓰이다죠. 이중피동이 될까요? 네, 쓰여지다. 네, 쓰여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윤동주의 시에서 쉽게 쓰여진 시. 자, 어떨까요? 쓰다가 어지다.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찢다가 있어요. 찢다. 자, 어떻게 비동사 찢기다가 되겠죠. 이중피동 찢겨지다 라고 많이 씁니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있다가 있습니다. 있다 피동으로 바꾸면 잊히다. 그치? 이중피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잊혀지다. 잊혀지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우리 유명한 노래 제목 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유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 세대에게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잊혀진 계절이 아니죠. 이중피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잊힌 계절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이렇게 이중피동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철수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원래대로 밝다였다가 박다였다가 밝히다였다가 이중피동으로 밝혀지다 이렇게 쓰인 것 같지만 얘는 이중피동이 아닙니다. 요것은 맞는 문장이에요. 범인임이 밝히다가 원래 동사고요. 여기다가 지다가 붙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밝히다에 어지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예외의 경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의 효과, 피동을 왜 쓰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엄마, 꽃병이 깨졌어요. 꽃병이 저절로 깨졌나요? 피동사 썼죠. 깨단데 깨지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보세요. 엄마, 제가 꽃병을 깼어요. 그럼 누구 책임? 누구를 강조하는 거야? 제가, 나의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졌어요. 그럼 뭐가 강조돼요? 꽃병이가 강조돼요. 나는 슬쩍 숨어버렸죠? 자, 어때 쓰냐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자, 여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피동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보세요. 드디어 오늘 땡땡 공원에서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쳐왔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 구속되었습니다. 그죠? 경찰에게 잡히다,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이 구속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구속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피동 표현을 쓰면 능동 표현보다도 훨씬 객관적인 느낌을 줘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서 피동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아까 얘기했었죠?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이럴 때 피동을 많이 사용한다. 자, 다음에 사동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